마이크 테스팅. 그래도 올리잖아요. 한마디를 꼭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그거 한번 쫙 펼쳐보세요. 쫙. 저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했다. 동시에 제278조도 위반했다. 그 278조를 위반하게 되면은 선거가 무효입니다. 선거가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법원 판결 2003 수 26 그 판결문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등을 위반했을 때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으나 이유 없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결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을 위반하면 선거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위반했느냐? 전자개표기는 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입니다. 그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법률을 위반하면 선거가 무효예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개표를 2012년 12월 19일 6시에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수개표하게 되면 통상 그 다음날 새벽 3시나 4시, 5시에 확정이 됩니다. 전산적인 전자개표를 사용하니까 저녁 9시에 당선 유력 확정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나 제278조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제11장 개표장에서 178조 개표 진행 등에 대한 그 규정을 전부 다 위반한 거예요. 하나하나 일관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선거 무효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들은 수개표 해야죠. 그냥 수개표를 하지 않고도 무효입니다.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는 불법 선거관리이고 부정선거이고 선거 무효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3년 대법원 판례 2003 수 26이 앞에는 걸놓고 결론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하시면 양심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하고 그만두셔야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애초서부터 예정이 없었던 그런 거라서 약간은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하십시다. 자, 오늘 대한문에 이렇게 여성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대한문에 오신 경제학 교수 김태경 교수님부터 먼저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에 후바 사건 때 우리 김태경 교수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앞입니다.
대법원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12월에 집회중에 대통령 있습니다. 선거하는 것보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통화에 잠깐만 그런 하세요.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3월이나 4월에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부정이 밝혀져서 그 마산의 김주열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 또 대학생 서울에서 전국에서 데모를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196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63년, 67년, 71년 세 번 선거를 했는데 그것도 제 기억에는 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유신하고 장충단 선거에서 선거 아닌 선거를 하면서 87년 이전까지 직선이 없었고요. 87년 선거부터 이렇게 엄동설안에 12월에 한 겁니다. 특히 2012년 12월은 12월 기후 예측사상 수십 년 내 가장 추운 달이었는데 그때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투표 날부터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그 이명박 정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선거법 관련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법적 다툼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월 오늘 이 추운 날에 다행히 올해 기준은 덜 춥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새누리당 그런 데서 공명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용산에서 그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정권이 공명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을 죽이면서 4대강 친환경 사업이라고 30조 이상 퍼본 새누리당 정권이 공명선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이상 올라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외환위기 9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환율이 33% 이상 오르면 외환위라고 합니다. 그 두 배 70% 이상 올랐는데 그 제2 외환위기를 지금까지 4년간 은폐해온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권이 공명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2 외환위기를 5년 더 은폐할 새누리당 정권이 공명선거를 했다고 믿으십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공명선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작년 선거에 맞춰서 김종인이라는 사람 내세워서 경제민주화안이 왈가왈부하다가 선거 끝나서 토사구팽하는 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자세하게 카메라 그 기자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물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 씨앗은 2002년부터 뿌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그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10년 동안 여러 정권을 상대로 사실 싸워오신 한영수 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님이시죠? 그분께서 아마 자세하게 직접 얘기하실 겁니다. 누누이 핵심은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 것은 제대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수개표를 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표 과정이 제대로 된 선거법에 의한 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선거위원회 스스로도 이번에 만약 중앙선거위원회가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스스로 부정선거 개표 과정이 중대한 제대로 된 개표, 법적인 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개표를 했다. 전자개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인가 그 전후에서 해명을 냈는데 그 해명 자체가 2002년부터 아까 2003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듯이 똑같은 개표기를 쓰고 하면서 그때는 수개표가 아니고 이번엔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 중앙선거위원회의 그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헌법 1조에 의해서 또 선거법이 어기고 원천 무효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오늘 새로 뵙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만 진정한 민주시민이고 진정한 국민이고 진정한 나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이 잘못된 그 개표 절차를 시작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현재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여기 모였고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박수를 쳐주시죠.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아프리카 TV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도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여태껏 우리가 집회가 있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방송으로 쭉 보여줬었던 TV가 아프리카 TV입니다. 사실 무명한 그런 방송이긴 합니다만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 뭐 이런 것들은 살짝 찍는 척 하다가 내보내지도 않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 안단테 사랑이라는 아프리카 TV 기자분이 곧 오실 거라서 그때까지 좀 약간 질질 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오신 주정원 어르신 뵙겠습니다. 바로 드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여기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겠죠. 국민이 뽑아요? 국민이 어떻게 뽑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거 맞습니까? 아니,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주인이니까 주인은 얼마나 아는가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죠. 국민이 뽑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18대 대통령은요 선거관리위원장 뽑았어요. 예? 국민이 뽑는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뽑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국민 중에서도 투표하는 국민이 뽑는다고 최수종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는 투표하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고도 않고 말하면 그걸 알려고도 않고 그냥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구경이나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뽑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개표기에다가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여기에 이렇게 동참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공정선거를 이뤄야 아까 저분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천에서 오신 주정은 어르신께서 간단 요약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호구였다. 국민은 호구였다. 하나의 엑스트라였다. 국민 사극에 동원된 엑스트라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지네들이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원정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혜 지금 당선자라고 하는데 범죄자에게 고발당한 원정 스님입니다. 원정 스님으로서 성복을 입지 않겠다. 왜냐하면 박근혜 범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복을 잊지 않겠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여기 안단테 말고 다른 인터넷 방송 그 외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기자들 외에 MBC, SBS, 동아 채널A 그 외 조중동 모든 매체들이 제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범죄자와 같이 18대 대선 대통령으로서 뽑는데 공범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후보 그러면서 지금은 18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는 나를 남부지검에 1월 5일자로 고발하였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를 맞고소를 하기 위해서 남부지검에 전화를 하였던 바 본인 본명 명의로나 또 원정스님 본명으로나 고발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하여서 어제는 확실하게 와서 확실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해 본 바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권력 기구인 검찰 그리고 이 21세기는 언론이라는 것이 거대 권력이고 거대 조직인데 이 언론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명백하게 유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당선자의 당선자 그 자체를 뒤바뀌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범죄자는 당연히 나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전 국민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이라고 와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근거하여 내가 허위 사실죄를 유포하였는지 모든 근거를 찾아서 기자와 방송국 그리고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도한 아나운서까지도 법의 범위 안에 그리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춰서 고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분명히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자로서의 소신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바른 것을 제시하고 알게 하고 또한 미래의 차세대를 위해서 생산적인 문화와 그리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대 대통령이라는 그 대선 과정에서 범죄자 박근혜와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선관위
검찰, 경찰, 박근혜의 하수인도 아니고 용역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걸 하청업체도 아닌데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에 통렬히 자가 비판도 하고 자신들이 어떤 자리와 어떤 역사를 서고 있는지 그것을 참개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개표기가 대통령을 뽑는 이 비극적인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참상, 그리고 권력이라는 그 폐단에,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범죄의 한 예를 만든 이 21세기의 18대 대선 절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남을 일이므로 저는 박근혜 범죄자가 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한 모든 언론 매체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법적 조항이 없다면 법적 조항을 만들어내는 판례를 만들어서라도 법의 처벌을 분명히 받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알게 됐고요. 이 수개표가 원칙인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원칙이 수개표가 원칙인 걸 뒤로 보내고, 그리고 보조예요. 보조 수단인 이 전자개표기 투표 분리기를 앞으로 해서 이게 당연히 쓰는 것처럼 저도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래서 절차법 위반이라고 했던 거를 그제서 이해를 했어요. 그 전에는 얘기를 들어도 이게 절차법 위반인데 증거를 가지고 이거 수개표를 했네 안 했네 또 그 증거를 따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법에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요. 일일이 거만을 해서 수개표 개념부터 우리들한테 막 따르게 한 거예요. 수개표는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이 하면 또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이분이 하고 이분이 하고 두 번, 세 번을 해야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7시간이 걸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전자개표기 그냥 쓰자, 좋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했던 거라는 걸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알았으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인식도 안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강남을 해서 선관위 모습을 봤어요. 참관인이 항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서, 시민들이 가서 내 표 돌려달라고 하는데 정경든 앞에 하고 그냥 강행했어요. 그 다음날 그렇게 부정한다고 인정을 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고, 그런 선관위를 믿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권의 문제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수검을 해도 누구는 걱정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 박근혜가 돼도 그때는 인정을 하는 거고 뒤집어져도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공정한 그 선거가 바르게 수개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아 참,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길어도 되나요? 이 더법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또 이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이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선 무효 소송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서야 언론도 나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당선 무효 소송에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당선 무효 소송과 같이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수검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은 될 수 없어.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대법원장이 땅땅땅 기각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냥 땅땅땅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사람들이 이게 수검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까봐 상당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누구죠? 고영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6,000명의 이런 소송인단과 함께
당선 무효 소송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고영환 대법원장님께서는 함부로 땅땅땅 기각을 때려버리시면 국민의 저항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고영환 대법원님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민의가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다. 하다못해 택시 운전수 아저씨한테도 얘기하면 이게 뭐냐고, 나 텔레비 안 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민의는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신다면 국민의 저항권이 또 일어나고 나라 복잡해지십니다. 끝까지 바른 판결을 해주시고 기각하지 마시고 선거 의혹을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셨던 말이 이런 겁니다. 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얘기가 서로 상충될 때 대법원장은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최종적으로 거기서 인간이 나옵니다. 휴머니즘, 어떤 게 더 양자간에 인간적이었는가, 그걸 가지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법 위에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연방 통추 대표 의장님 김수남 씨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쓰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안단테 내가 마이크를 잡은 건 안단테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좋은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주인 노릇을 똑똑히 해야 합니다. 소위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시면 밥그릇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으면 이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밑에 분들이 건의하고 옷 벗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어야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또한 여기에 서 계시는 분들이 옷이 나와서는 일도 아니고 밥이 나와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이 나라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5년 어땠습니까? 이명박이가 경제 살린다고 결국 차점자하고 500만 편화되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하는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4대강 학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반대했고 또한 소고기 문제 서울시청 앞에 법으로 유학을 갔다가 결국 안중근 의사가 이완용이하고 이등박문이 둘을 죽이게 했는데 이등박문이 죽이고 나니까 그분이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와서 이완용이 등짝에다 칼 꽂고 21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 백성들은 전부 저항할 줄 알아야 하고 불의의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투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남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대표님이셨습니다. 저기 그 말씀 가운데서 인민이라는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사찰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바리 같은 놈이 뭐 글씨체가 좀 약간 뭐 광명체라나 뭐라나 쓰여졌다 해가지고 거기 그 대한문에 나왔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전부 다 매도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 모시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영수 위원장님의 제2번 2차 소송 제기 들어가기 전에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제가 소송 제기한 대표 중에 한 사람인 한영수입니다. 자,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요 앞에서 저 앞에. 성명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국가 혼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사실 근거 없는 주장한다고 호도
폐마하더니 급기야 대국민 사과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은커녕 오히려 하늘을 찌르는 오만의 꼼수를 멈추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들어라. 1월 17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개표 과정 공개 시연회를 추진한다는데 이 시연회의 주최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다. 시연회라는 것을 사전적 풀이로 한다면 연극, 공연, 공개 전에 보여주는 간단히 표현하자면 모의 테스트라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았을 때, 시작되지 않았을 때 사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시연인 것이다. 대선은 시작 전이 아니라 끝난 결과이고 의혹은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개표 과정 시연이라는 국민 기반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표를 선거를 예술적으로 성화시키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재판부에서 보여져야 할 준비한 개표 과정을 시연하는 것인가? 민주당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해도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로 이 나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더구나 피고의 자리에서 가당치 않은 시연임을 모른단 말인가? 개표 과정 공개 시연을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앞세워 추진하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비겁함이 아니면 무엇인가? 선거무효 소송으로 인해 국민과 중앙선관위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만난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정에서 행하여져야 할 자료와 행위가 왜 국회에서 개표 과정 공개 시연이라는 이례를 만들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야 하는 것이다. 개표 과정 시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 분노를 야기시킨 의혹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인가? 거짓이 드러남인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했다면 자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책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법은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가?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위법, 편법 자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명하노니 아래 요구를 즉각 실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개표 과정 공개 시연회를 멈추고 서로의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인 국민과 함께 직접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한다. 둘, 국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 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 진상규명 자료 신청서를 준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만불선한 태도를 버리고 황골탈퇴의 자세로 성실하게 재판의 적법 절차에 임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촉구한다. 대선 자료 모두 공개하라. 공개하라. 셋,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기관 세력, 기득권 세력은 국민을 버렸다. 해에서 동포들까지 선거 부정을 용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하고 국민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여 부정부패 타파의 행동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촉구한다. 2013년 1월 16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에서 2차 접수를 추진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한다. 처음에 제가 선창하면 뒤에 뒷부분을 따라하시면 세 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키자 참정권. 지키자 참정권. 참정권. 지키자 참정권. 지키자 주권. 지키자 주권. 지키자 주권. 지키자 주권.
바꾸자 기득권. 바꾸자 기득권! 바꾸자 기득권! 바꾸자 기득권! 예, 이사입니다. 예. 오늘 접수할 수입니다. 서류 내용은 그래서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공개 재판하기 위해서 수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검색할 수 있게끔 넣어달라 이겁니다. 사진 검색을 못하게 예, 하면서 검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검색 공개 결정 신청까지 진짜 들어갔다고 들어갑니다. 합니다. 우선 이것이 해야 국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하나 알고 공개 재판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20조에서 공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모든 분들께서 수시로 근데 저거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재판부가 하고 대법원장이 하시는 건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옳은 현실입니다. 다른 건 다 공개하면서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예. 이 소송은 민중 소송입니다. 왜 공개를 해야 되냐면 딴 개인 사설혼 소송은 공개를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 소송은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알아야 되는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장의 지시랍니다. 왜 선거소송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라! 대법원은 오늘 이 시간이부터 즉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대법원을 우리가 두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십니까? 대법원은 우리들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들이 알권리를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소송은 공익을 위한 소송입니다. 왜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냐? 국가 공익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운용을 완전히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자 여러분들은 전 국민들한테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드는 거는 거기다 점호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점호표는 제가 소장을 작성했는데 인터넷에 다 공개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당신들과 저 소장을 쓰는데 어떤 태정을 왜 이렇게 많느냐? 예?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100% 받아서 오늘 그 토시 하나 글자 틀린 거예요. 오늘 재판부에 또 제출합니다.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정정합니다. 제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도 인간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고 남이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잘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대법관 마찬가지 인간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는 잘못한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하면서 참말 끝처럼 거짓말해요. 이거 미칩니다. 이거 거짓말 세면 참말 지납니다. 여기 언론 계시는 분들 다 가셨네. 언론 분이 깜짝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잘못하면 항상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우리